한비태와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비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비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강사 김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숙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비태와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일인데요.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에이, 미리 말하면 재미없죠. 구체적인 것은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눠봐요. 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지네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 한비태에 대한 소개가 빠지면 좀 섭섭하겠죠? 저희 한비태는 1981년 장애 청년 33명이 모여서 만든 장애인 풀뿌리 단체입니다. 1981년은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조차 힘들었던 암흑시기였는데요. 그때부터 한비태는 장애인 이동, 스포츠, 문화, 교육, 인권 등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의 자립과 인권을 주제로 한 사무국, 장애인의 교육을 주제로 한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있었던 것은 천안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천안 지역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이 24시간 지원되도록 한 것입니다. 회원 입장에서 보시면 어떠신가요? 한비태 소개가 잘 됐나요? 최근에 장애인 건강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장애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작년에는 저희가 천안시의 조례를 제안해서요. 장애인 건강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비태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에피소드를 만나봐야죠. 자, 그럼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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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봬요. 저희 한비태는 어떤 일로 방문해 주셨어요? 여기 프로그램 참여하려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자원활동하러 왔어요. 세희님 어떻게 지내시나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제가 세희쌤 어떻게 지내나 너무 궁금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세희쌤이랑 저랑 연락처 교환하는 거 어떨까요? 네, 좋아요. 먼저 찍어줄 수 있어요? 이 사진 속의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어머, 오빠인가 보다. 아니요. 오빠는 아니고 오빠가 아니에요? 그럼 남동생인가 보다. 참 인상이 좋으세요. 아니요. 이 사람은 제 신랑이에요. 아, 신랑이셨어요? 인상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평소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시구나. 다음 포인트세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남편분 사진이었나 봐요. 저는 세희님 남편분이 비장애인이신 줄 잘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좀 민망해지네요. 저도 비장애인이라 당연히 신랑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집에 딸 하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참 부끄러워지네요. 네, 잘 보셨나요? 장애 여성이 많이 겪는 상황이죠. 저도 결혼했다라고 하면 주변 분들이 대단하다 그러세요. 뭐가 대단한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영상에서 같은 비슷한 상황을 저도 가끔 겪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어디가 아파서 휠체어를 타느냐고 물어보시고 또 결혼했냐고 물어보셔요. 그래서 결혼했고 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잘했다고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여성 장애인이 결혼하고 아이도 있다는 사실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주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여성 장애인은 많이 본 적이 없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게요. 여성 장애인은 당연히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의존적으로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여러 상황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무조건 의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가 있어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서 주부로서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결혼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에피소드 영상을 보고 김민주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영상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제 주변에도 있었거든요. 저도 영상에 나온 비장애인 분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 장애인이면 가사노동은 어떻게 하지? 그런 의문에 대해 비장애인 남편분은 이미 많은 불편한 시선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설거지만 하고 웬만한 건 집사람이 다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사노동 외에도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는 편견을 갖지 않는 것, 불편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방금 전 영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장애인은 결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 장애인과 결혼하는 배우자는 천사다라는 편견, 장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들이 많아요. 하지만 영상과 앞선 얘기들을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장애 여성도 온전한 한 여성으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충분히 꾸릴 수 있죠.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장애 상태에 맞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가요. 예를 들어 저도 휠체어를 밀면서 아이를 동시에 안고 이동할 수가 없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폭신한 방석에 아이를 눕혀서 방석을 이렇게 끌어서 아이를 이동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다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신 그 부부 장애인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으셨을 거예요. 이들은 사실 실제 부부 사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도 봐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슬기야. 뭐라고?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거기서 여기까지 버스 타면 20분이면 오는데 그게 말이 돼? 콜택시라며. 택시는 더 빨리 10분이면 오겠다. 일단 알았어. 조심해서 와. 왜 슬기가 늦는데? 야, 말이 되냐? 버스 타면 20분이면 오고 택시 타면 10분이면 오는데 1시간 이상이나 걸린대. 야, 어디 이래서 약속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냥 슬기가 일반 택시 타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전동 휠체어가 일반 택시에는 안 들어가니까 꼭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 하거든. 나는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매일매일이 이렇다면 정말 스트레스 받겠다. 중요한 회의나 미팅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편하게 이동하고 있는 거였어. 왔어, 드디어. 힘들어. 언니들 얼굴 보기 진짜 힘들다. 고생했어.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오자마자 나간다고? 너 기다리는 동안 배가 너무 고파졌어. 밥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갈 거야? 멀리 갈 거야? 나 다시 장소 불러서 가는 건 못해. 그럼 저녁 먹어야 될걸? 알았어. 오느라 고생했는데 이 언니가 쏠게. 우리 근처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로 가자. 어디로 가면 좋을까? 콘트라바스. 그래, 거기 맛있더라. 네, 두 번째 영상도 잘 보셨죠? 장애인 콜택시 탑승이 어려워서 장애인은 약속을 지키기도 어려운 현실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김민주 님도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네, 저도 장애인 콜택시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 너무 공감돼요.
일단 개인적인 일로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좀 늦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하죠. 하지만 중요한 약속이라든지 그 시간에 꼭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마음 조이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좋은 먼 곳은 2시간 전에 차를 미리 불러요. 그러다가 차가 바로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운이 좋게 차가 시간마다 배차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금방 배차가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한 번 이동하는데 정말 험난하네요.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정말 중요해요.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춘 편의시설, 그리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장애인들에게는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지금도 장애인들이 식당을 가려고 하면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 식당이 아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야 한다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서도 장애인 한 분이 계셨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때 빨리 올 때는 30분, 많이 기다릴 때는 1시간 이상 기다리시더라고요. 회의 때문에 실내에서 기다리는 것도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인데 영상을 보고 나니 날씨가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길거리에서 휠체어를 탄 분들이 차가 다니는 도로를 다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콜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로 이어질까봐 사실 걱정도 되고요. 네,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니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매일 수없이 반복하는 게 바로 이 이동이죠. 학교를 갈 때도, 직장을 갈 때도, 데이트를 할 때도 저희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인데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이동인 현실이에요. 근데 이 이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교육권, 노동할 노동권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시급하게 보장돼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국의 현실은 아직도 이렇습니다. 맞아요.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는 장애인이 매일 이런 삶을 살고 있죠. 네, 맞아요. 장애인의 발이 묶여있는 현실이죠.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내버스는 거의 없고요. 전철은 전동차 간의 간격이 넓어서 휠체어 앞바퀴가 빠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기차는 정해진 시간대만 휠체어석을 운영하고 있고요. 택시는 아예 탈 수가 없죠. 모든 것이 열악해요.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은 저상버스 보급률이 타 도시에 비해 낮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상버스 도입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면 현재 시행되는 콜택시에 대한 증차나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나 자원봉사자를 늘리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동권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 권리에 가깝잖아요. 도로, 버스, 택시 모든 게 뒷받침이 안 되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장애인에 대한 현실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애인 이동권 이야기는 끝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장애인에게 중요한데요. 열악한 현실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네,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영상을 소개할 시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영상 함께 보시죠. 어디가? 나 마트 뭐 좀 사러 가지. 아, 그랬구나. 그래. 아이고, 희경이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디 아파? 아니, 오늘 아침부터 희경이가 고생을 해서 그래. 전신 마취하고 이제는 컨디션 좋아져서 딸이 좋아하는 마트 가려고 그러네. 전신 마취?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마취까지 했어? 수술이라도 한 거야? 아니, 내 딸 치아 발육 상태도 비정상적이고 충치가 치료 상황이라 치과병원 예약한 지 10개월 만에 전신 마취로 힘겹게 수술했어. 충치를 치료하는데 전신 마취까지 해? 그래? 생소하네. 딸 장애 특성상 모든 병원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특히
치과 의자 착석이나 엑스레이 같은 건 절대 부작용인데 대형 병원은 적응도 힘들고 과정도 어렵고 아이고, 그래서 안전하게 치료받으려고 전신 마취하는 거지. 아이고 그러네. 난 전혀 생각도 못했네. 전신 마취하면 몸에 안 좋을 텐데. 그러게 몸에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엄마 마음에 죄책감도 느껴지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어째. 신체는 성인인데 정신연령이 낮은 내 아이가 병원 방문할 때 병원 측의 여러 협조도 필요해서 양해를 많이 구하는 편이야.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진료 처방받는 왕진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이 정말 많거든. 하기사 우리도 병원 특히 치과 간다 그러면 겁부터 나는데 희경이는 오죽하겠어요. 어쨌든 좀 들어가서 쉬고. 그냥 들어가. 네, 마지막 영상도 잘 보셨죠? 장애인, 건강. 어떤 분들은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참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또 사람들은 장애인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프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들도 아프기는 하죠.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없으니 근육이 경직이 돼서 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치과 또는 산부인과 같은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에피소드를 저도 함께 촬영했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장애인은 막연하게 몸이 불편하니까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도 치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특정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를 촬영하면서 치과를 가려고 해도 2번, 3번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료를 받고 낯선 사람들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들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장애인 전담병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장애인이 아프다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에피소드처럼 건강을 유지하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까요? 진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치과 치료는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치과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파서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또 휠체어를 타고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옮겨 앉는다든지 옮겨서 침대에 눕는 일련의 과정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진료받는 장소가 협소하여서 어떤 진료는 내가 받고 싶어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중치 치료를 받는데도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같은 상황은 장애인들에게 드문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장애인 전문 병원과 주치가 있는 병원이 많아진다면 장애인들이 증세가 심해지기 전에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건강 차별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어서 건강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을 건강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장애인이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환경이 불평등해서 장애인이 건강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평소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역시 많은 거죠.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병원이 아닌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니 장애인이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더 기적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러한 현실은 더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휠체어 장애인이 백신을 맞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맞지 못했다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장애인인데 같이 입원할 보호자나 활동지원사가 없어서 입원하지 못했다든지 이동할 교통수단이 없어서 병원까지 가는 그 먼 거리를 전동 휠체어로 직접 걸어서 갔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잔인하게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장애인의 건강권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에피소드를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새롭다고 생각되고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체감해 주시고 또 변화되는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촬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에피소드 3편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이동, 건강권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이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삶을 이 사회에 얘기해 주시는 김민주님 같은 분이 있어서 또 그 얘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김경숙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사회가 점차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빛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